집에서 혹시 닭 키우세요? 맞아. 이거 진짜 야심차다. 뭘까요? 아니야. 이거 다 해요? 해. 이쪽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학자이자 작가이자 오늘은 진행 강연까지 맡게 된 곽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들께 제가 시작하면서 갑작스러운 질문 하나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눈 마주쳤죠 방금? 우리 청바지 입고 위에 회색 옷 입으신 분. 네. 우리 학생 아침에 일어나서 여기 지금 올 때까지 어떻게 생활했는지 뭐 했는지 한번 이렇게 쭉 기억을 되새겨가지고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가 네. 또 누워 있다가 아침 먹고 게임하다 왔습니다. 게임 집에서 계속 게임 하다가 바로 여기로. 네. 여기로 올 때는 어떻게 오셨죠? 여기 올 때는 학교 버스 타고 다 같이 왔습니다. 그거 괜찮네. 일단은 생각을 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다. 화장실에 가면 우리 물을 쓰겠죠, 그죠? 혹시 집이 몇 층이세요? 사시던 집이? 14층입니다. 그러니까 14층까지 밑에 있는 물을 누군가 끌어올려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마 전기 펌프나 이런 거로 끌어올렸을 거예요. 금강 뭐 이런 데서 물을 끌어와가지고 집 근처까지 와서 14층까지 끌어올리는데 다 전기를 돌려가지고 그 일을 했겠죠. 밥을 드셨죠 아침에? 뭐 반찬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닭가슴살? 네? 닭가슴살? 닭가슴살. 집에서 혹시 닭 키우세요? 닭도 어디서 살던 닭을 잡아가지고 유통되어서 온 닭가슴살이 자기 집까지 왔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닭을 길러가지고 그 닭이 집에까지 차나 뭐 배나 뭘 타고 집에까지 왔다는 뜻이거든요. 다 연료를 태워서 움직이죠. 휘발유를 태우든 경유를 태우든. 그러면 그 태우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겠죠. 그냥 단순하게 뭐 씻고 먹고 차 타고 이동하고 하는 것만으로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계속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항상 우리의 모든 삶에서 계속 따라다닌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항상 뭘 하든지 간에 하다 보면 배출될 수밖에 없는 것, 탄소입니다. 하다못해 사람이 사는 이상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게 되죠.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산화탄소 문제가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는, 항상 우리 곁에 있는 문제인데,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좀 적극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해보자. 이 문제를 이대로 두면 위험해질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탄소 중립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탄소 중립 무슨 이야기일까요? 뭐가 어때서 중립이라는 걸까요? 그 배출되는 양이랑 그 배출을 막아주는 그 양, 배출을 막아주는 양. 그게 딱 서로 1대1이 돼서. 맞았어요. 거의 맞았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하고 우리가 흡수하거나 제거하는 이산화탄소의 양하고 서로 같아지면,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0이 되면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에 더해주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지 않느냐.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 한 중립적인 상태로 쭉 간 거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탄소 중립이지요. 그렇다면 이산화탄소 배출이 계속 심해진다, 지구의 온난화가 계속 심해진다라고 하면 어떤 게 좀 문제가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렸을 때 이 발생했던 그 재난의 횟수보다 최근 들어서 이제 거의 매년마다 이게 큰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게 아마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또 있을까요? 하나 정도 더 뭔가 덧붙이고 싶다. 이제 담배꽁초 같은 거를 바깥에다 버린다거나 해서 불이 나는 그런 상황. 좋은 얘기했어요. 맞아요. 이거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옛날에 한 80년대, 90년대는 이제 기후 변화 관련해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우리가 정말 많이 했었냐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몇 도가 오르면 그것 때문에 바닷물이 불어나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아가지고 뭐 해수면이 올라와서 뭐 몇 도가 오르면 뭐 어디 뭐 부산이 잠기고 인천이 잠기고 홍성이 잠기고, 몇 도가 더 오르면 뭐 한반도가 물에 다 잠기고, 몇 도가 더 오르면 온 세상이 물에 잠겨서 다 끝장난다. 뭐 이런 이야기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걱정도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관심이 없을 때 제발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꺼냈던 그런 의도가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기후변화를 이야기하면서는 오히려 좀 더 강조를 하는 게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지구가 멸망해서 인류가 종말을 하기 때문에 끝장인 것이 아니라 예전에 비해서 홍수나 가뭄 같은 피해가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긴다. 그럼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에 대한 피해가 더 커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후변화 문제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류의 피해가 상상외로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산불을 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문제하고 잘 연결을 예전에는 잘 못 시켰거든요. 뭐 불조심 잘 안 하면 산불 나는 거지 기후변화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도 있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뭐 담배꽁초 좀 밟아가지고 대충 뭐 이렇게 해갖고 던져놔도 그 정도 불씨갖고 야 불 안 나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과거에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유지되던 기후보다 요즘이 훨씬 더 건조한 날씨가 많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이런 거 별로 위험하지도 않았을 법했던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산불이 나고 큰 피해를 입고 이런 일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금년에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도 산불 피해가 상당히 컸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입을 수 있는 우리의 피해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앞으로는 이런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재난 특히 그런 기후변화와 직결된 곳에서 일을 하고 살아가는 기후변화 취약계층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기후변화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요즘은 약간 기후변화의 경제화라고 할까요? 기후변화의 산업화라고 할까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문제가 그냥 뭐 지구를 지키자,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수준에만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관련돼서 대응이 잘된 나라, 잘된 회사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생기고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이 안 돼 있는 회사나 나라, 지역일수록 그것 때문에 불필요한 비용을 많이 지출해가지고 망하게 되는 경제나 산업에서 타격을 입는 이런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준비를 안 하면 우리가 뭐 지구를 지킨다는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앞으로의 일자리, 앞으로의 경제 발전에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분위기를 좀 요즘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탄소 문제와 관련해서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로 좀 범위를 좁혀본다면 가장 심각한 게 어딜까요?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와 관련해서 어디가 제일 문제일까요? 어디가 제일 굴지가 클까요? 아무래도 생산 공장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 가장 심각하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면 뭐 공장이 많은 뭐 경상남도라든가 울산이라든가 뭐 이런 곳. 네. 괜찮은 발상이죠. 쉽게 추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곳은 바로 이곳 충청남도라고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를 해보면 전국의 최대 배출 지역이 전국의 22.1% 정도를 충청남도에서 다 배출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일 많이 배출을 하고 있는 곳이고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전국의 절반 가량이 충청남도에 다 몰려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막상 통계를 잡아보면 충청남도가 제일 많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석탄 화력 발전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라는 것인데 그게 좀 묘한 거예요. 충청남도 사람들이 충청남도에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다 소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소에 딴 지역 사는 친구들보다 전기 많이 쓰고 산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충남은 전기가 많이 나니까 여기서 전기 좀 많이 쓰고 가야지. 홍성은 요즘에 전기가 제철이라며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하잖아요. 충남에서 이렇게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사실 딴 데 다 보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다 충남에 몰려 있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양은 전국에서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청남도에서 작년에 엄청난 일을 계획을 해가지고 이게 저는 솔직히 이거 진짜 야심차다라는 생각이 진심으로 들었는데 이게 뭘까요? 이거 어려워 사실 이거 진짜 우리 아시는 분이나 아시지? 충청남도에서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라는 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충청남도가 아니라 충청남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
라고 부르는 그런 곳을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온 거죠.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전국에서 화력 발전을 거의 제일 많이 하는 곳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걸 목표로 갖고 이 도 이름 앞에 내건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야심찬 계획을 밀고 가고 있는데 어떤 것일지 보니까 굉장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에 관련한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 관련 연구소와 기업 유치, 미래기술, 친환경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석탄화력 발전소 대체 에너지 전환 등을 강력하게 추진할 거야. 우와, 충청남도 멋지게 변하겠군. 저탄소 청정환경으로 충남도민의 생활이 훨씬 건강해지고 깨끗하고 상쾌해지겠네. 새로운 산업 구조로 기업이 활성화되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겠군. 미래 먹거리 새로. 네, 방금 본 내용에 뭐 이것저것 엄청 많죠. 이거 다 하려면 사실 진짜 대대손손 꾸준히 한 50년, 100년 쭉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 몇 개 좀 키워드만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요 키워드 판 들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뭐 자원순환도 있고 특별법도 있고 그린 스틸도 있고 넷제로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 직접 골라 주실 분? CCU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CCU. 참고로 요거 뒷면에는 상품이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CCU. 텀블러가 적혀 있네요. 텀블러 지금 바로 드립니다. 바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CU가 뭘까요? 우리 CC는 알잖아요. CCU는 뭐예요? 충청남도에서 두 사람이 커플이다 학교에서 그러면 CCU 이런 거예요? CC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CCU예요?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아시는 분 없으세요? 사실 아시죠? 카본 머시기이지 않을까? 카본 머시기 맞아. 머시기를 해줘야지. 카본 머시기 맞아. 좋았어. 머시기일까요? 카본 맞아. 카본 맞아. CU는 뭘까요? 나머지 C가 혹시 클로라이드? 아니야. 무슨 클로라이드야. 갑자기. 그러니까 환경하면 클로라이드 이런 거에 좀 시달릴 수 있어. 수질 뭐 이런 거 할 때 맨날 클로라이드 이런 거 나오니까 클로라이드 할 수 있는데 CCU 뭐냐면 카본 캡처 앤드 유틸라이제이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카본을 이산화탄소를 캡처 붙잡자는 거죠. 그래서 나온 이산화탄소를 도로 빨아들이는 기술, 도로 되빨아들이는 기술을 카본 캡처 CC라고 합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대충 몇 퍼센트 정도인지 아세요 혹시? 한 7% 아닌가요? 7% 너무 지구를 사랑하는 분이시야. 너무 크게 잡았어. 근데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공기 중에 우리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좀 반대인 것 같다는 식으로 많이 언뜻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공기 중에 산소가 20% 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산화탄소도 대충 뭐 한 7, 8%는 있겠지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측정을 해보면 0.04%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과거에 0.02%, 0.03%인 시절이 있었거든요. 불과 한 20, 30년 전 일이에요. 근데 그게 갑자기 0.04%로 늘어났다. 그거 조금 늘어난 것 때문에 기후가 이렇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큰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요즘 기후변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공기 중에 0.04%밖에 없는 이산화탄소를 걸러내가지고 그것만 빨아들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라도 해보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떤 걸 하냐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는 곳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발전소의 굴뚝이라든가 연료를 엄청 많이 지피고 있는 그런 공장의 굴뚝 같은 데서는 이산화탄소가 풀풀 나올 거 아니에요. 20%씩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굴뚝에다가 바로 장치를 연결해가지고 굴뚝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려고 하면 그거를 그대로 잡아가지고 빨아들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일반 공기 중에 있는 0.04%밖에 안 되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풀풀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바로 잡아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효율이 좋죠. 훨씬 쉽죠. 요거를 크게 하는 데가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보령 같은 데서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크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데 그럼 U는 뭐냐?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계속 빨아들인다. 예를 들어서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충청남도의 보령에서 실험해봤던 기술이 정말 좋은 걸로 잘 발전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정말 얼마든지 빨아들일 수 있게 됐다.
장난이다 이제 이산화탄소 빨아들이는 거는. 그런 날이 언젠가 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때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이산화탄소를 그렇게 빨아들이면 그걸 어디에 둘지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U가 등장을 하는 것인데, U는 utilization, 활용이라는 뜻입니다. 활용, 사용을 한다, 좋은 용도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아들인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뭔가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용도를 만들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면 옷감을 만든다라든가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을 만든다든가 이런 발상이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옷감을 만들어 사람들 다 입고 다니면 이산화탄소가 옷의 형태로 굳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플라스틱을 이산화탄소로 만들 수 있다. 뭐 되게 좋은 거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뭐 이상한 뭐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만 만들 수 있다라고 해도 뭐 그런 거 필요로 하는데 대충 쓰면 되잖아요. 무슨 뭐 무게추 뭐 이런 걸로 써도 되고, 뭐 바닥에 무슨 뭐 이런 바닥재 같은 걸로 깔아도 되고, 어쨌든 간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그냥 풀어주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굳어 있어가지고 저장이 되면.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CCU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두 번째 키워드 뽑아주실 분 손들어 주실까요? 수소 에너지가 궁금합니다. 수소 에너지 어떤 거 상품으로 있을 것 같으세요? 이런 게 상품으로 나오면 좋겠다. 의미 있겠다. 저도 똑같은 텀블러면 될 것 같습니다. 텀블러면 좋을 것 같다. 근데 똑같은 게 있을 것 같지는 않잖아. 곽재식과 셀카가 상품으로 나왔습니다. 셀카 해야지. 셀카. 약간 벌칙 같은 느낌인데. 셀카. 오, 좋아. 하나, 둘, 셋. 수소 에너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는 무엇인가? 암소의 반대가 수소인가? 그렇진 않겠죠. 이거 역시 이게 대학생들에게 앞에서 무리였어. 역시 대학생 감성은 아니었습니다. 수소 무엇이냐? 우주에서 가장 풍부한 물질, 화학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도 요거는 화학식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물의 화학식 H2O에서 그 H에 해당하는 거 앞에 있는 게 수소입니다. 아까 연료를 태울 때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유일하게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안 되는 연료가 있어요. 바로 그런 재료가 수소입니다. 수소는 이제 화학식으로는 H2, H밖에 없는 거예요. C 뭐 탄소에 해당하는 게 없어요, 수소에는. 그래서 수소는 아무리 태워도 탄소 자체가 어디 들어있지가 않으니까 아무리 태워도 이산화탄소가 안 나온다라는 것이죠. H2, 수소를 태우면 그럼 대신에 뭐가 나올까요? 물이 나옵니다. 물.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우리 흔히 막 불과 물은 반대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게임 같은 거 해보면 막 그런 거 많잖아요. 막 불에 막 몬스터가 있는데 그럼 꼭 뭐 물의 마법으로 공격해야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불과 물은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과학적으로 해보면 오히려 수소를 불태우면 거기서 막 물이 막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그 수소를 어디서 얻느냐? 그게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소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막 많이 나지가 않아요. 수소 기체를. 수소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학적으로 제일 쉽게 생각을 해보는 거는 이거를 중학교 때인가 학교에서 실험을 하죠. 물을 전기로 지져가지고 전기 분해를 일으키면 물이 H2O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수소가 떨어져 나오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전기로 수소를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기를 만드는데 화력발전소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만들면 어차피 그 화력발전소를 돌리는데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잖아요. 소용이 없다. 우리 이산화탄소 배출을 안 하고 연료를 쓰려고 수소 에너지 뭐 어쩌고 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등장한 방법이 뭐냐면 아까 우리 CCU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이산화탄소를 도로 잡아가자는 거예요. 그럼 이산화탄소가 비록 발생이 되지만 외부에 풀려 나가지는 않으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수소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블루수소라고 합니다. 블루수소. 그렇게 해서 얻은 수소는 어디에 쓰느냐?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어요. 그냥 뭐 태워가지고 불 쪼이는 용도 이런 걸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요즘에 특히 많이 나오는 용도로는 요즘 전기차하고 같이 유행하는 걸로 수소차라는 게 있죠.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수소를 넣어주면 전기가 충전되는 효과가 있는 수소 연료 전지라는 부품을 이용하는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오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수소차라고 하면 휘발유 대신에 수소를 넣으면 그 수소가 타면서 차가 간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수소차라고 부르는 거는 일반 배터리 대신에 수소를 넣으면 충전되는 배터리가 달린 전기차라고 보시면 거의 사실 맞아요. 수소차는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일종이다. 다만 충전하는 방법이 전기를 꽂아서 충전하는 게 아니라
수소를 주입해주면 그게 충전되는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특별 부품이 들어있는 차가 수소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만들면 이런 데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수소 연료 전지라는 부품이 수소를 이용을 하면 전기 충전되는 효과를 주는 부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것도 생각을 하고 있냐면 수소 연료 전지를 그냥 쫙 많이 깔아놓고 거기다가 수소를 쭉쭉 주입을 해주면 전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전기로 차를 운행하는 게 아니라 그 전기를 그냥 집집마다 나눠주자, 발전소처럼 그렇게 하자라는 수소 연료 전지 발전,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와 관련해서 우리 충남은 수소차 보급을 많이 하려고 여러 가지 정책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수소 연료 전지 발전소, 수소가 많이 주어지면 그걸 이용해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다른 발전 대신에 그 전기를 나눠주는 방법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 뽑아주실 학생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린 도시 궁금합니다. 그린 도시, 그린 도시. 상품은 뭘 것 같나요? 두 번째 때문에 조금 불안하긴 한데요. 네, 그래도 예. 어떤 걸 것 같나요? 굉장히 환경에 관련된 환경에 관련된 예, 상품일 것 같다. 좋은 상품 같습니다. 환경에 관련된 상품. 환경에 관련된 상품. 예를 들면 뭐 수소차 한 대, 뭐 약간 이런 거. 전기차 한 대, 약간 이런 거. 뭘까요? 10초 단독 컷이 선물로 나왔군요. 10초 끝나면 매장 편집할 때 다 잘라주세요. 시작한 다음에 지금부터 시작하면 10초예요. 알겠죠? 시작. 예, 안녕하세요. 그 충남도립대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렇게 유튜브 나와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학교 이름을 한 번 더 밝혀주는데 사용을 하셨군요. 잘 사용하셨습니다. 그린 도시, 환경을 생각하는 도시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뭐 수소를 많이 활용을 한다, 전기를 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을 한다, 재생에너지를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전기를 만들어서 쓰는 것들을 잘 보급해 놓은 그런 도시를 꾸민다. 뭐 이런 거 다 그린 도시, 환경을 생각하는 도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떤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게 마땅한 좋은 용어가 없어서 제가 그냥 대충 꼭 먹고 알 먹고 환경 보호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꼭 먹고 알 먹고 환경 보호 이런 게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제일 간단한 걸로 집에 단열이 좀 잘 되는 재료로 창문이나 벽을 만들자라고 하면 예전보다 집을 조금만 이렇게, 그런 집 있잖아요.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고 이런 집 있잖아요. 우리 집도 그렇게 되도록 좋은 재료를 이용해서 방향도 잘 맞춰가지고 한번 지어보자. 집을 잘 지어놓으면 여름철에 냉방을 별로 안 해도 시원하니까 냉방 별로 할 필요 없고, 겨울에 난방을 별로 안 해도 집이 따뜻하니까 난방 별로 할 필요 없죠, 그죠? 그러면 내 냉방비, 난방비가 절약되잖아요. 내한테 돈이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연료를 덜 태우니까, 전기를 덜 써도 되니까 그것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오는 거죠. 나는 내가 난방비, 냉방비 아껴서 꼭 먹고, 환경적으로 보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덜 해도 되니까, 연료를 덜 써도 되니까 알 먹고,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환경 보호의 내용 중에 보면 개인한테도 이득을 주면서 환경적으로도 유리한, 좋은 그런 것들은 사람이 도입하기 쉽잖아요. 나한테도 득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것도 어떤 정책의 역할, 도시의 역할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아까 오실 때 학교 버스 타고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학교 버스 같은 것을 혹은 뭐 대중교통 수단 같은 것을 잘 탈 수 있게 잘 운영을 해준다라고 하면 나는 내 돈이 덜 들어서 좋고, 차비가 덜 드니까 교통비를 아껴서 좋고, 지구로 봐도 환경으로 봐도 돌아다니는 차 대수가 적어지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서 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시에 잘 건설해 주는 것도 그린 도시 이런 방향이겠다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뭐 마을 숲이라든가 옥상 정원 같은 것들을, 건물의 옥상을 이렇게 정원으로 꾸며가지고 파릇파릇하게 풀도 심어놓고 나무도 심어놓고 하자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많이 만들어 보자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숲이나 정원이 있으면 내가 거기 산책하고 자연을 즐기고 하기 때문에 나에게도, 시민들에게도 이익이죠.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이 자라나는 식물들이 이산화탄소 흡수도 해주고 환경에도 이익이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정원 같은 것들, 식물 같은 것들을 잘 키워보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특히 또 어떤 이야기도 하고 있냐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아까 경제와 산업이 바뀐다 이런 이야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바뀌는 경제 산업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어떤 고통을 받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아까 충청남도에서 화력발전소가 많아서 석탄 화력발전소를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온다라는 이야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석탄 화력발전소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뭘 이제부터는 하고 살아야 될까요? 석탄 화력발전소 우리 동네에 큰 거 여러 개 있었어. 그래서 그 발전소 다니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동네에서 뭐 밥도 사 먹고 뭐 장도 보고 해가지고 내가 밥 장사하고 문방구 운영하고 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화력 발전소 없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싹 빠져가지고 딴 동네로 가버렸네. 나는 누구한테 밥 장사해서 먹고 살아요? 그 산업의 변화, 경제의 변화가 다 타격으로 주민들한테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 도시하면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산화탄소 문제, 기후 변화 문제 때문에 산업이 바뀔 때 새로 어떤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을 것인가? 새로운 산업을 그러면 이런 바뀐 변화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업해 가지고 나 딴 일 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할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공공에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그린 도시에서 그런 일자리의 전환, 경제의 전환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은 탄소 중립대로 추구를 하면서 동시에 경제도 유지를 하고 산업도 살릴 수 있는 같이 사는 상생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정말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탄소 중립이고 제대로 된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길이고 그래야지 사람들이 또 다 같이 탄소 중립 좋은 거네 하면서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탄소 중립 실천이다. 중꺾탄이다. 항상 꺾이지 않고 이런 목표, 이런 방향성 이게 우리 미래를 크게 좌우한다고 생각하면서 꾸준히 계속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청남도가 이번에 홍성과 천안에 국가산단을 유치하였습니다.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도하는 데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3월부터 국토부가 14개 국가 산단을 선정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충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개소 선정이 되었습니다. 홍성하고 천안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산단을 유치한다, 산업을 키운다라고 하면 공장 많이 짓고 그럼 사람들 와서 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난다. 한편으로는 그럼 그 많은 공장이 굴뚝에서 다 뭘 막 내뿜으면 이산화탄소 배출도 굉장히 많겠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기본이죠. 그죠? 그런데 그거하고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하고 어떻게 이어서 가겠어요? 이게 사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탄소 중립 수도로서 내포 신도시를 집중 육성을 하면서 동시에 이 탄소 중립 관련 기업을 유치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기후 변화에 분명히 클 거다라는 걸 전제로 깔아놓고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을 할 때 앞으로의 기후 변화 대응의 이 분위기를 타고 잘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육성을 해가지고 그런 회사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새 일자리를 만든다면 아까 마찬가지 꼭 먹고 알 먹고죠. 충청남도에 새로운 일자리도 많이 만들면서 동시에 기후 변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 도움이 되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도 키워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더 경제적으로 잘 발전해 나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또 있으신 분? 수소차랑 전기차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비행기도 수소나 전기로 만들면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나요? 네, 그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수소의 특징하고도 사실 관련이 있어요. 일단은 전기 비행기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보면 전기 드론인데 사람이 타고 다닌다, 드론 택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전기로 날아다니는 거를 만들면
한두 사람이 탈 수 있는 거 뭐 7, 8명, 10명이 탈 수 있는 거 정도까지가 만드는 게 한계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비행기 크게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많이 충전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거 만들면 다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전기 비행기를 오래 날게 하려면 배터리를 많이 달아야 되는 거예요. 배터리가 무겁잖아요. 전기 비행기를 크게 만들어서 오래 날게 하려고 배터리를 많이 실어버리면 무거워서 뜨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 자동차는 한 번 충전하면 7시간 갑니다. 8시간 갑니다라고 하면 와, 전기차인데 한 번 충전하면 8시간이나 가. 잘 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비행기는 한국에서 뭐 유럽으로 간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간다 그러면 12시간, 13시간도 날아가잖아요. 근데 전기 비행기를 만들었어. 8시간 간다고 해서 잘 간다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가겠어요? 태평양 상공에 날아가다가 갑자기 공중에서 충전할 데도 없고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안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수소 비행기는 되잖아. 수소는 가벼운 연료거든요. 태워보면 무슨 가스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태워보면. 그래서 수소는 비행기를 띄우는 데는 충분히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수소 비행기 구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말고도 비슷하게 전기차하고 수소차하고 장단점이 배터리 무게에서 많이 갈려요. 작은 차로 짧은 구간에 간다라고 할 때는 전기차가 확실히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간단하고 유리하죠. 근데 큰 트럭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에 12시간씩 달려야 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한다. 트럭에 짐을 많이 실어야 되기 때문에 큰 트럭을 만들면 힘이 많이 필요하겠죠. 배터리를 많이 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트럭이 짐 많이 실으려고 만드는 게 트럭인데 배터리를 많이 실어버리면 배터리 무게 때문에 짐을 많이 못 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대신에 수소로 가는 차를 만들면, 수소는 연료를 쟁여놓을 수 있는 게 배터리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수소 탱크에다 쟁여놓으면 되거든요. 딴 연료통처럼. 그래서 큰 무슨 배를 띄운다, 큰 트럭을 움직인다, 비행기를 움직인다라고 할 때는 수소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편입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주 로켓 같은 데는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를 띄워준 뭐 아리안 4호 로켓 이런 거 다 수소가 연료로 중간중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켓은 이미 수소로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 비행기도 수소로 띄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꽤 있는 편입니다. 질문 또 있을까요? 요즘 인터넷상에서 유행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옷이 많이 만들어지고 다양하게 만들어지는데 탄소 중립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이세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좀 없는 것 같네요. 근데 그 중요한 지적은 되게 중요하게 해주셨어요. 그런 게 있죠. 이제 그런 거는 문화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되게 멋있는 사람이 나는 기후변화 대응 잘하기 위해서 항상 텀블러 갖고 다니고 쇠빨대 들고 다니시 이러면 좀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는 항상 형한테 옷 물려 입어 이러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누가 더 기여하고 있느냐 보면 텀블러나 쇠빨대로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려면 진짜 오랫동안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근데 옷을 새로 하나 안 사고 형한테 물려받아서 입다? 이 사람은 그만큼 바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훅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멋 없어 보이고 그냥 그런 거 의식을 못하면서도 생활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고 사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좋게 생각을 해주고 되게 막 멋부리는 듯한 이산화탄소 배출 줄이기 그런 거 이상으로 더 평가해주는 그런 문화가 좀 생긴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까지 다 받아봤습니다. 충청남도가 탄소 중립에 이렇게 진심입니다. 공공기관이 정책적으로 도가 어떤 지방자치제가 사람의 삶을 변화해주기 위해서 좀 뭔가 이렇게 화끈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교통을 어떻게 바꿔주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통에 관해서는 아직도 정책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자가용을 많이 몰고 다니지 않아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잘 좀 보급을 해주고 요소요소에 여기 대중교통 너무 불편해 하는 곳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키워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도 탄소중립경제특별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강연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약간 좀 군대식 반응 아니었나요? 좀 오늘 저도 정말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충남이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한 만큼 항상
탄소 중립 실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까지 곽재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